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백드래프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신호의 달인 경기도 소망학교의 김남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전! 여러분, 수업에 앞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면 볼이 빨개집니다. 이것을 하면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하면 머리를 자꾸 만집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증상이라고 하죠. 혹시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지 않나요? 아님 짝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드린 신호를 알면 여러분들은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곱슬머리가 부스스해진다,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다,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비가 오기 전의 신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비가 올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징후라고 하죠.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혹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들을 바로 시그널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시그널을 알아차린다면 대부분의 상황을 미리 알고 예방하거나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감의 시그널을 알고 감정을 표현하거나 날씨의 시그널을 알고 우산을 챙기거나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시그널을 알면 어떤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휘파람 소리나 진동이 있다, 건물 내로 맴도는 연기, 노란색 불꽃이 발견된다, 화재 현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화재를 자주 접하는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할 시그널, 그것이 바로 백드래프트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을 위해 그리고 그들을 지켜야 하는 우리로서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백드래프트가 보내고 있는 신호, 그 숨겨진 신호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백드래프트가 무엇인지 기대되시죠? 오늘 우리는 백드래프트의 개념과 발생 시 위험 요소, 그리고 사전 징후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화재의 특수 현상 중에 하나인 백드래프트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위험성과 사전 징후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어 자신 있고 안전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본 수업에 앞서 지난 시간에 배운 플래시 오버에 대해 잠시 문제를 통해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플래시 오버의 사전 징후 현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고온의 연기, 2번 롤오버 현상, 3번 건물 내로 맴도는 연기, 4번 전면적인 자유연소. 정답은요? 3번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3번으로 답을 해주셨는데요. 정답은 3번이죠. 다들 기억하시네요. 플래시 오버는 화재가 서서히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여 한순간에 건물 전체가 발화하는 현상입니다. 사전 징후는 고온의 연기와 롤오버 현상이 발생하면서 전면적인 자유연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보기 3번, 건물 내로 맴도는 연기. 오늘의 학습 주제인 백드래프트의 사전 징후 중 한 가지인데요. 그럼 백드래프트가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백드래프트란 밀폐된 구조 안에서 가연성 가스와 열이 가득 찬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산소가 공급될 때 폭발하는 발화 현상입니다. 교육생 여러분, 만약 이런 폭발을 모르고 화재 현장에 들어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과연 백드래프트는 아무 때나 발생하는 걸까요? 백드래프트의 발생 시기는 화재가 진행되는 초기, 즉 성장기와 화재가 마무리되는 감퇴기에 주로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화재의 성장기와 감퇴기라는 백드래프트의 발생 시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화재의 성장기와 감퇴기 때 주로 화재 현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인명 검색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화재 진압 또는 인명 검색을 하죠. 화재의 성장기와 감퇴기 때 인명 검색 또는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 무심코 문이나 창문을 개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이럴 때 백드래프트가 발사합니다. 무시무시하죠? 여러분들은 이 영상에서 어떤 위험성을 찾으셨나요? 혹시 폭발 압력과 화재의 열을 발견하셨나요? 영상에서 보았듯이 백드래프트의 위험성은 바로 콘크리트 벽이 붕괴될 수 있는 약 21kPa 압력과 알루미늄이 순간적으로 녹을 수 있는 685도씨의 화염의 온도입니다. 교육생 여러분, 이런 폭발 압력과 화재의 열이 내 눈앞에서 나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려우세요? 두려우십니까? 이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백드래프트에 숨겨진 신호, 바로 사전 징후를 알아차린다면 이러한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바뀔 것입니다. 백드래프트에 숨겨진 신호, 우리가 알아야 할 사전 징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휘파람 소리나 진동입니다. 화재 압력에 의해 외부 공기가 내부로 빨려 들어오면서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징후입니다. 둘째, 건물 내로 맴도는 연기입니다. 출입문이나 창문 틈새로 빨려 들어오는 공기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안에서 노란색 불꽃이 발견될 것입니다. 이는 부족한 산소로 인해 불꽃이 약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교육생 여러분, 백드래프트로 인한 폭발은 소방관들이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으로 유일한 보호책은 백드래프트의 사전 징후를 미리 알아차리는 것이겠죠. 그럼 지금까지 백드래프트를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VR을 통해 백드래프트를 직접 체험해보고 브림토리를 실시하여 가상현실 속 화재가 무엇인지 다 같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상현실을 체험하실 교육생이 필요한데요. 어느 분이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VR 안경은 착용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좋습니다. 네, 백드래프트를 클릭해 주십시오. 네, 어떻게 가상현실이 느껴지나요? 네, 느껴집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미션! 2층짜리 주택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며 현재 주택 안에는 사람, 즉 요구조자가 있다는 정보를 접수했습니다. 지금부터 가상현실로 이동하여 화재 진압 및 인명검색을 실시해 주십시오. 네, 화재 진압에 앞서 주변 위험 요소를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건물 안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 출입구 부분에 화재 진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미션에 실패했습니다. 가상현실 속 화재가 실제 화재 현장이었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 교육생은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육생이 왜 실패했을까요? 실패한 원인이 있겠죠? 화재에 대한 사전 징후를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화재는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보신 화재는 과연 무슨 화재일까요? 저는 플래시모라고 생각합니다.
플래시오버라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요? 제가 2층 연수학대 방지 중에 창문에서 롤오버 현상이 관찰된 것 같고요. 네. 1층 화재 진압 완료 후에는 두통 검은 연기가 보인 것 같습니다. 네, 롤오버 현상과 두턴 검은 연기가 보였다는데요. 혹시 다른 화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십니까? 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제 생각에는 백드래프트라고 생각합니다. 백드래프트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제가 보기에는 백드래프트의 사전 징후가 한두 가지 정도 보였는데요. 네네. 우선 휘파람 소리가 좀 들렸고 네. 출입구 주변에서 맴도는 연기를 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예리하게 관찰하셨는데요. 신입 소방관들은 종종 백드래프트와 플래시오버를 많이들 혼동하는데요. 비록 둘 다 위험하고 격렬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먼저 발생 시기입니다. 플래시오버는 화재의 채성기 때 발생하지만 백드래프트는 화재의 성장기 또는 감퇴기 때 주로 발생합니다. 또한 백드래프트는 폭발이지만 플래시오버는 폭발이 아닌 급격한 연소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징후입니다. 플래시오버는 고온의 연기, 롤오버 현상, 그리고 전면적인 자유연소입니다. 그렇다면 백드래프트의 사전 징후는 무엇일까요? 바로 건물 내로 맴도는 연기입니다. 영상을 보시죠. 출입구에서요, 검은 연기가 문 안쪽으로 맴도는 게 보이실 겁니다. 쉬! 들리십니까? 휘파람 소리입니다. 두 번째 사전 징후입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안에서 노란색 불꽃이 발견될 것입니다. 이렇단 말이죠. 노란색 불꽃이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우린 여기서 가상현실 속 화재가 플래시오버가 아닌 백드래프트 현상이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가상현실로 이동하여 저와 함께 백드래프트의 사전 징후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미션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안경을 착용하시고요. 네, 백드래프트를 클릭해 주십시오. 네, 실시해 주십시오. 교육생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화재 진압에 앞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변 위험 요소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완료. 문틈 사이로 맴도는 연기가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 앞으로 진입하겠습니다. 네, 무슨 소리가 들리시죠? 휘파람 소리가 들립니다. 네, 백드래프트의 사전 징후를 하나 둘씩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럼 좀 더 앞으로 진입하여 건물 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이 보이시죠? 노란색 불꽃이 관찰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안전하게 입구 측면에서 문을 개방해 주십시오. 네, 미션에 성공하셨네요. 교육생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육의 효과입니다. 미션에 성공하신 교육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안전. 그럼 백드래프트를 가상현실을 통해 직접 체험을 해보았는데요. 백드래프트의 사전 징후를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차이점을 이제는 다들 아셨겠죠? 그럼 이어서 백드래프트의 사전 징후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드래프트의 대응 방법도 역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배연 환기법, 급냉법, 그리고 측면 공격법이 있습니다. 배연 환기법이란 연소 중인 건물 지붕을 개방하고 환기시킨 후 화재 진압하는 방법이고요. 급냉법은 출입구를 개방하는 즉시 방수함으로써 폭발 직전의 기류를 냉각시키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측면 공격법은
출입구와 연결된 벽 뒤에 숨어 있다가 서서히 문을 개방하고 입구 측면에서 집중 방수하여 백드래프트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측면 공격법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백드래프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드래프트의 사전 징후는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휘파람 소리나 진동이 있다. 건물 내로 맴도는 연기. 그리고 건물 안에서 노란색 불꽃이 발견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응 방법도 3가지가 있는데요. 배연 환기법, 급냉법, 그리고 측면 공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백드래프트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출입구를 서서히 개방하고 입구 측면에서 집중 방수하는 측면 공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을 얼마나 잘 이해하셨는지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백드래프트의 사전 징후 현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휘파람 소리나 진동이 있다. 2번, 건물 내로 맴도는 연기. 3번, 건물 안에서 노란색 불꽃이 발견된다. 4번, 전면적인 자유연소. 정답은요? 4번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4번으로 답을 해주셨는데요. 정답은 4번이죠. 전면적인 자유연소는 지난 시간에 배운 플래시오버의 사전 징후 중 한 가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백드래프트 대응 방법인 배연 환기법, 급냉법, 그리고 측면 공격법에 대해서 가상현실을 통해 실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실습을 통해서 왜 측면 공격법이 백드래프트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인지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2016년 8월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 어느 주택 안으로 들어가던 중 백드래프트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잘못된 대응으로 저와 제 동료의 목숨까지도 잃을 뻔한 사고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입소방관 여러분, 지금 옆자리에 앉아있는 동료의 얼굴을 바라봐 보십시오. 옆에 있는 동료와 함께하고 싶지 않나요? 오늘 배운 백드래프트의 숨겨진 신호를 알아차린다면 국민의 생명뿐만 아니라 동료의 생명까지도 안전하게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첫 출동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마지막 발표 잘 들었습니다. 늘 그 해양경찰 교육원에 가서 항상 부러웠던 게 그 큰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네. 늘 이제 생각해 왔던 것이 소방 조직이야말로 그런 어떤 그 직원들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또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VR이라든가 이런 그 시뮬레이션 환경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해왔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요. 저 그 환경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여러 사람이 함께하거나 하는 데까지는 아직 안 간 거죠? 아닙니다. 지금 저희 경기도 예. 소방학교에서는 네. 팀별 여러 사람 다수의 인원이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은 상황에 들어가서 같이 얘기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거죠? 아닙니다. 같이 할 수 있나요? 예, 구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건 굉장히 좋은 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뭐 아쉬움이라기 보기는 그렇고 의견인데요. 네. 이거를 개인이 가서 뭐 개인 단위에서 훈련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4명이나 5명이 팀워크를 뭐 실제 환경에서도 그렇게 일하실 테니까요. 네네. 그렇게 해서 한번 그 뭐 문제 해결 방식의 과정을 한번 설계해 보신다거나 하면 네. 굉장히 효율적인 트레이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봤고요. 네. 아무튼 프레젠테이션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안전!